자연임신은 어렵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 문장은 머리 위에서 떨어진 쇳덩이처럼 내 온몸을 짓눌렀다. 하얀 진료실의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었고 내 귀에는 의사의 설명이 잘 들리지 않았다. 난자 수치 호르몬 검진 결과, 시술 성공률, 그리고 보험 처리 여부. 그는 차분히 차트를 가리켰지만 나는 눈앞에 번지는 숫자들을 잡지 못했다. 어렵습니다. 그 단어만 귀에 남았다. 내 옆에서 남편은 애써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감싸왔지만 그 체온마저도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위로하려는 손길인지 함께 듣자는 다짐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우리의 결혼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걸.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탔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속에서 수줍게 웃던 여자가 과연 이 얼굴이었을까? 10년 전 그날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단 한 장의 진단서에 무너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걱정이라도 하는 듯 달려 나와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텐데 오늘은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결과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자연임신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 짧은 대답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의 표정은 안 봐도 알았다는 비웃음 같았다.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했다. 우리 집은 3대 독자야.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냐. 내가 못한다면 방법을 찾아야지. 그 말 속에는 안쓰러움이나 이해 따위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 집안의 의무를 방기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어조였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없이 밥만 휘저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다. 나는 간절히 그가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둘의 문제예요. 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이거 대리모 계약 샘플이야. 요즘 많이들 해. 변호사도 다 받고 문제 없대. 비용은 우리가 낼 테니 넌 그냥 결과만 기다리면 돼. 나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 그건 제게 너무 뭐?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이니? 그녀의 눈빛은 날 겨누는 단검 같았다. 나는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었다. 내 자궁에 내 몸이 이 집안의 씨를 잇는 도구로만 취급되는 순간이었다. 침실로 돌아와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진심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는 이불 위에서 시선을 피했다. 우리 좀 생각해보자. 나는 그 생각해보자라는 말이 곧 찬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다. 이 집에서 생각은 언제나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말이었으니까. 눈물이 베개에 떨어졌다. 이혼을 선택하기에는 난 아직 이 남자를 사랑한다. 그게 내 모순이었다. 그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와의 지난 10년을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사랑은 잔인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서 나는 내 자존을 내려놓을 뻔했다. 새벽,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신혼여행 사진을 꺼냈다. 바닷바람에 머리를 날리며 웃던 내 얼굴, 카메라 너머로 나를 찍던 남편의 눈빛. 그때 우리는 둘만의 세계였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가라는 이름의 세계에 잡아먹히고 있었다. 책상 위 흰 종이에 펜으로 두 줄을 적었다. 일나는 엄마다. 이나는 물건이 아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파자마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시어머니가 다시 계약서를 내민다면 나는 이 문장을 들고 맞서야 한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완전히 지우진 않겠다고.
일요일 오전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이 다시 올려졌다.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봐라, 변호사가 확인한 계약서야. 대리모 중개업체에서 온 거다. 절차도 다 설명해주겠대.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다. 마치 내 앞에 있는 건 한 생명을 낳는 일이 아니라 단순한 가전제품 구매 계약인 듯한 태도였다. 나는 두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첫 장엔 굵은 글씨로 양해각서가 적혀 있었다. 임신부는 출산 후 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의뢰 부부의 요구에 따라 산정 검사 및 관리에 응한다. 모든 분쟁은 의뢰 부부와 임신부의 상호 합의로 해결한다. 나는 합의라는 단어에 오래 시선을 멈췄다. 합의라니. 합의라는 건 힘이 균등해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서 힘은 오로지 시어머니에게만 있었다. 어머니에게 다 뭔지 이해는 하세요. 그럼. 요즘 다 이렇게 한다더라. 뉴스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했다고 하더라. 뭐가 문제야? 여기 임신부는 사람인데 조건처럼 쓰여 있어요. 아픈 것도 위험도 다 조항 몇 줄로 정리되어 있고.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돈을 주는 거잖아. 그쪽도 동의하니까 계약하는 거고. 서로 윈윈 아니냐? 나는 숨을 삼켰다. 남편은 옆에서 물만 마시며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서류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결국 서류를 닫았다. 저는 아직 동의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자. 넌 이 집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뭘 했니? 손주 하나 못 낳으면서 감히 고개를 드니? 말끝마다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였다. 못 낳는다는 판정은 병원의 진단일 뿐인데 그녀의 입에서 나오면 돌처럼 무거운 제명이 되었다. 며칠 뒤 우리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대리모 중개업체라는 곳.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묵은실 같은 공기. 상담사는 친절한 미소로 설명을 이어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임신부는 일정 금액을 받고 의료비는 의뢰 부부가 부담합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표준 보험으로 보장되며 산후에는 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단순히 몸을 빌려주는 거라는 건가요? 상담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다. 네, 쉽게 말해 그렇죠. 하지만 임신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동의라는 게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돈 앞에서의 동의라면 그게 정말 자유로운 동의일까요? 남편은 내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대신 나섰다.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워. 우리는 후손을 이어야 한다. 며느리 내가 못하니 다른 방법을 쓰는 거지. 이게 왜 잘못이냐. 상담사의 미소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내 귀에는 그 모든 설명이 장사꾼의 말처럼 들렸다. 계약서의 조항은 사람의 몸과 아픔을 기계처럼 환산해 놓은 가격표 같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남편을 붙잡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줘.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우리 둘의 문제였어야 했어. 그런데 왜 자꾸 집안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을 빼앗으려 하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랑과 효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아직도 사랑하는 내가 서러웠다. 나는 결국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낯선 사무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다짐을 굳힌 전사의 얼굴 같았다. 변호사님, 대리모 계약에 며느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배우자의 협력이 없는 보조생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과정에 서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없다면 그 누구도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다. 내 이름. 제 이름을 지키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서명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졌다. 절망 속에서도 내가 줄 수 있는 무기 바로 내 이름이었다. 집 앞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는 파자마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꺼냈다. 나는 엄마다. 나는 물건이 아니다. 거기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내 이름의 주인이다. 집 문을 열자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내 미래를 찾아. 우리의 미래?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의 미래기도 하고 나의 미래기도 해. 그의 눈동자엔 여전히 불안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내일 시어머니가 또 계약서를 내밀면 나는 내 이름으로 거절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내 이름을 지키는데 함께 서야 해. 일요일 점심 거실 공기는 이미 싸늘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가지런히 늘어놓으면서도 나를 곁눈질로 흘겨보았다. 평소 같으면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남편이 주도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테이블 중앙에는 두꺼운 계약서와 대리모 후보들의 프로필이 놓여 있었다. 마치 식탁이 아닌 신문장의 증거물처럼. 봤지? 다들 젊고 건강하다더라. 혈액형, 병력, 가족력까지 다 확인했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상품 설명 같았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고르면 돼. 내가 힘들 필요 없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제 이름으로 서명해야 하는 문서고 제 몸과 제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집은 대가 끊기게 생겼어. 너 하나 때문에. 네가 못하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는 건데 그걸 왜 막아? 못하는 게 아니라 제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남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간절히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은 칼보다 깊었다. 좋아. 그렇다면 이혼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우리 아들 옆에 설 자격도 없어. 손주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감히 가족을 거역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나는 사라질 거였다. 어머니 이혼은 저한테 벌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간절했지만 동시에 분노로 젖어 있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제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머니 아들입니까?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잠깐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뭐? 너까지 이럴 거야? 엄마 나 아내를 지키고 싶어.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무너지면 그게 무슨 집이야.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너 내 말 무시하는 거냐? 효도는? 우리 집안의 전통은? 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자존심은? 남편은 이 말을 짚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효도와 사랑을 저울질하게 만들지 마. 난 둘 다 지키고 싶지만 지금은 아내가 먼저야.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에 서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 오는 불안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흔들릴까? 그날 밤 우리는 침실에서 마주 앉았다. 방 안 공기는 낮의 소동을 아직 품고 있었다. 남편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정리해봤어.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약속. 그는 항목을 하나씩 읽었다. 생식 관련 결정은 둘의 합의로만 한다. 제3자의 몸을 소비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 가족의 말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우리 둘이 한다. 나는 그의 글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나는 그가 날 위해 싸워줄까라는 불안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그가 내 옆에서 펜을 들고 있었다. 서툴지만 분명한 선언이었다. 그는 수첩 아래에 줄을 긋고 펜을 건넸다. 여기에 사인해줘. 우리 둘의 계약이야. 엄마의 계약보다 강한 거. 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펜을 잡았다. 내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다. 떨림이 있었지만 분명한 서명. 당신 고맙습니다. 아니야. 늦어서 미안해. 그가 내 손을 감쌌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오래 울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각서 안 쓰면 이혼이다. 나는 긴 답장을 쓰지 않았다. 제 이름은 제가 씁니다. 강제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보낸 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서웠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무섭지? 무서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은 편이잖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효도와 사랑의 링위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진짜 아내로서, 여자로서 내 자리를 찾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대신 친척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걸었다. 너희 둘만의 고집이 집안을 망치는 거야. 대리모가 왜 문제야? 다들 그렇게 해. 손주 하나 못 낳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나는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말들을 묵묵히 들었다. 대꾸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우린 우리의 법을 지키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전화가 올 때마다 내 옆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도 불안에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내 편에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시간은 잔잔히 흘렀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고르고 작은 화분을 사서 베란다에 놓았다. 남편은 커피 로스팅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미뤄두었던 글쓰기 수업을 등록했다. 아이 대신 작은 취미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워갔다. 아이가 없는 시간은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결혼을 다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최근 임상연구에서 새로운 프로토콜이 열렸습니다. 아직 성공률은 낮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의 의사는 희망과 경계 사이를 오갔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시도해 볼까? 이번엔 우리 둘의 합의로만. 누군가의 몸을 빌리지 않고. 남편은 눈빛을 깊게 떨구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남아.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맞아. 실패해도 우리는 우리가 남아. 몇 주 뒤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주사를 통해 내 몸에 들어왔다.
결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하늘색 그래프가 잠시 올라갔다가 이내 회색 선으로 꺼져버렸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이번엔 달랐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응. 이번엔 괜찮아. 내 이름으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우리는 병원 앞길을 오래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우리 다음엔 어디로 걸어갈까? 강변? 아니면 벽화골목? 어디든. 당신 손잡고. 그 순간 아이의 부재는 슬픔이 아니라 자유였다. 우리는 더 이상 대를 좇지 않아도 됐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서랍 속 종이를 꺼냈다. 나는 엄마다. 나는 물건이 아니다. 나는 내 이름의 주인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썼다. 나는 아이가 없어도 정답인 사람이다. 펜촉의 종이를 스칠 때 내 가슴 속 어둠이 서서히 거쳐갔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문 앞에 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단단한 고집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칼날은 없었다. 너희 행복하냐? 남편이 곧장 대답했다. 네, 우린 우리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손주는 못 보는 거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올지도 몰라요. 입양이든 조카든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든.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구나.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열린 균열이었다. 문이 닫히고 거실로 햇살이 개게 들어왔다.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나는 화분에 흙을 고르게 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팝송이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일 때 사랑은 머문다. 우리는 아직 기회 있다. 언젠가 아기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대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군가의 계약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목소리로 지켜졌다는 사실. 나는 오늘도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부적처럼 다짐처럼 선언처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나를 지켰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의 대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사연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